개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현직 국회의장이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시는 걸 못 봤다 하면서 굉장히들 좋아하시네요. 개헌 이야기는 훨씬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대통령제를 손보는 일. 모두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를 손봐야 한다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정권 초기에 시작해야지 후기 레임덕 상태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또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들이 논의하는 걸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될 것인가, 의장님?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아주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8월 19일 날 현 대통령이 저희 국회의장단을 초청해서 그때 국회 부의장이 정진석 현 국민의힘 대표 비대위원장이시죠. 함께 가서 저녁 만찬을 하면서 한 3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해야 되고 개헌에 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강한 의지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의장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답하는 그게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부의장들이 얘기하시는 중에 개헌이라는 그 대안이 하나가 제시가 되니까 바로 그걸 받으셔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 내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도 고쳐야 됩니다. 그 얘기를 나왔습니까?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논의가 무르익어서 그걸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은 본인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밖에서 보시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정치권의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 이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의 개헌, 이거 해야 된다. 네, 대부분의 선진국은 아시다시피 뭐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고 다 의원내각제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의 원칙이 왜냐하면 서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의원내각제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또 정치인들 중에는 의원내각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 여건에서는 어려운 것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모든 국가기관 중에 가장 높아서 무려 80%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이 87년도 현행헌법을 만들 때 그때 골자가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내 손으로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뽑는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못 바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지기 전에는 저는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럼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그 대통령제에 나타나고 있는 권력 집중의 폐해, 이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총리의 헌법상에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임면 제청권도 있고. 그렇죠. 국무위원. 국무위원 입현 제청권이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제대로 발의가 안 돼요. 그건 왜 그럴까? 총리 임명에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거든요. 100%를.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보자. 그러면 국회가 2명을 예를 들어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한다든지. 국회가? 아니면 거꾸로 대통령이 2명을 국회에 추천해서 국회가 표결로 결정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당선된 총리는 좀 다르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부 안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작용할 겁니다. 그 총리가 또 조각을 하고? 총리가 이제 실질적 조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추천권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안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협의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전혀 협의 안 하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총리의 추천에 의해서 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함께 의논하는 그런 행정부 안에 그 자체 구조도 좀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 간의 대화와 소통의 통로도 훨씬 넓어지겠죠. 예. 개헌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동의하지만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우리 김진표 의장께서 개헌 절차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발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개헌 절차법이? 네, 이제 말씀처럼 개헌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개헌 논의를 하다가 의견이 나뉘어지거나 하면 또 포기하고 연기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민들께 이 개헌이 꼭 필요한 거면 정치인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되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절차법을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키자. 그러면 예를 들면 개헌을 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예. 또 개헌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치권에 반영하는 창구를 열어두고 그리고 개헌이 일부 전문가나 정치권만이 할 일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의사를 모으는 국민 통합적 개헌이 바람직한 거니까 헌법 개정을 위한 참여단을 공론화 작업단 형식으로 만들어서 전국에서 표본 추출을 잘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고르게 대변할 수 있는 한 1000여 명의 그런 공론화 작업단을 구성하고 개헌 조항마다 공론화위원회. 다 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예. 권력구조라든가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그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면 그렇죠. 공론화 작업단이 개헌 그를 위한 자문위원들과 협의해가고 해서 한 6개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 여론을 잘 고려해서 그 여론조사 공론화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정치권에다 보여주면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개헌 절차법에 따라서 개헌이라는 기차가 그 트레일을 밟고 시간표대로 가는데 거기에 협조하지 않고 게으르고 안 오려고 그러고 사보타지 하는 정치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은 예. 우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